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총뉴스 이승현입니다. 천안함 피격 2주기, 그리고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 개막. 이번 주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국가안보 튼튼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내 안보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과 발언권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지금부터 총총뉴스와 함께 한 주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총총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서해 백령도 차디찬 바다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중이 어느덧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6일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유가족들은 사무치는 그리움에 다시금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 위로와 성원에 감사하는 뜻을 모아 봉사단체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인데요.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께선 보상금을 방위성금과 장학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묵직한 울림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날 그 시간,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 30대 젊은 층의 경우 절반 정도만이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먼 곳에서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을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중위의 영전에 명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다음 뉴스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말이죠. 지난 26일과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선 53개국 정상급 인사와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것과 관련한 안보 분야 최대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는데요. 2년 전 서울 G20 정상회의의 2배 규모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딩동댕! 오늘은 한 번에 맞추셨군요. 정답은 바로 핵이죠. 전 세계 정상들이 핵무기 없는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오는 2014년까지 핵물질 관련 협약을 발효시키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총총걸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중 김황식 국무총리는 니클레그 영국 부총리 등 9개국 수석 대표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특히 영국과는 런던 평창올림픽 개최국 간 협력 MOU를 체결했고요. 베트남과는 태양광 사업과 폐수 처리 사업 약정 등 경제 통상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TV나 신문을 통해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린다는 보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정부는 재작년부터 불량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민의 자율 참여와 준법 정신 확립이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돼 이른바 식파라치의 부업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불량식품 신고의 경우 유해물질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신고는 거의 없고 적발이 손쉬운 영세업소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파파라치 전문 학원이 생겼고 이 포상금을 받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총리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제6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27곳, 지방자치단체 901곳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리실은 앞으로 신고포상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해 경미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전문 신고자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총총걸음에선 김대식 외교안보 정책관을 만나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그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핵 테러, 핵 무기를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아주 국제 안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다뤄졌는데,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의 때는 선언적 의미를 달았다면 이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 의지를 담은 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큰 줄기에서 말씀드리면 핵물질, 핵시설들이 테러들에게 이용이 돼서 인류에게 큰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분야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고농축 우라늄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각국들이 2013년까지 자발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해서 그걸 가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4개국이 합의한 그 협력 사업은 고농축 우라늄 대신에 저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를 만드는데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우라늄을 일컬어집니다. 그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농축 그 원료를 한국에 제공을 하는 게 첫 단계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기술 원천 기술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분말을 만드는 과정을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가 우리가 만든 분말을 가지고 연구용 원자료를 만듭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불란서하고 벨기에가 그 만들어진 연료를 가지고 연구용 원자료를 실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협력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민간 부분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국제 평화 안보 분야에서 이렇게 국제적에서 큰 역할을 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연필로 쓴 페이스북이 첫 돌을 맞았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지난해 서울대병원을 다녀와서를 시작으로 행사나 일정 중 느낀 소회를 매주 한 편씩 적어 총리실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게재해왔는데요. 지난 1년간 김 총리의 손맛과 정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60편의 글, 우리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깨끗이 메모해달라는 오동수님의 요청을 김 총리가 즉시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동수님의 제안,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또 25만 원짜리 맞춤 양복이 화제가 되면서 총리실로 해당 양복 맞춤 업체에 대한 전화와 온라인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는데요. 그 바람에 저희 업무가 잠시 마비되기도 했답니다. 때문에 관련 정보를 페이스북 댓글로 공지하기도 했지요. 파주 봉일천 고등학교에서 일일 교사로 활동한 소감을 담은 메모엔 봉일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많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만학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공부를 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일성여중고 재학생들의 감사 댓글과 함께 그들의 도전 정신에 대한 찬사와 격려가 주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김 총리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글씨 못 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댓글에 아니야, 정말 이게 잘 쓴 글씨야, 이렇게 또 누가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비록 여러분의 글에 답글을 달지 못하지만 김 총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신 말씀과 생각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총리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해 매주 아래 기프티콘 가운데 하나를 선물해드릴 예정이라고 예고해드렸죠. 총총뉴스
이번 주 영광의 댓글 3인 3총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그 주인공은요. 김종일님, 성영남님, 효대식님입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이분들께는 기프티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 2월 달에 우리 여기 저소득층 분들께서 연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 겪으셨는데 특히 3월에도 상당히 추우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총리실 자원봉사단에서 작년에 그 중계동 그 봉사에 의해서 올해도 여기 금호동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3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가족과 함께 유쾌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꽃피는 4월에 찾아뵐게요. 이번 주 총총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